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0.2 진행을 맡은 임채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플랫폼 택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이헌영 국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헌영 국장님은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대구에서 한번 전에 대구에서 뵀습니다. 예. 대구에서 플랫폼 택시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하셨죠. 네. 제가 그때 인상이 좀 깊어서 제 혼자 알면 제 혼자 아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에서 노사대책국장으로 재직 중인 이헌영이라고 합니다. 연맹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건 4월 1일부터고요. 그 이전에는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국장으로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나 마카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택시가 최초로 서울을 타겟으로 시장에 진입을 시도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저도 강의 들을 때 플랫폼 택시, 마카롱, 카카오 또는 타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서 인상이 깊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플랫폼 택시를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지난해는 아니고 지지난해죠. 카풀 투쟁이 아마 그 시초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법인, 개인이 다 모여서 이렇게 투쟁을 해보기도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규모 투쟁을 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되었습니다. 또 그게 타다로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우리 조직력으로 이걸 저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태풍일 것 같은 이 플랫폼 택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투쟁, 그 이전의 투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 플랫폼 택시로 넘어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카카오가 시행을 하려고 했던 카풀이나 또는 타다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자기들은 택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당신들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 안에 들어와서 택시가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제재나 이런 부분을 같이 받으면서 경쟁을 하자. 왜 당신들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규제 없이 운행을 하면서 택시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토교통부와 큰 틀의 합의가 그렇다면 이걸 택시의 영업 형태로 인정을 하고 대신 현재 택시의 면허 총량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타다가 됐든 카풀이 됐든 자기들은 택시 외로 자기들이 마음껏 늘리든 줄이든 하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고 택시 총량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는 인정을 한 것이고 타다는 끝까지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번 지난 3월 6일 날, 작년 3월 6일 날, 올해 3월 6일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사실상 통과됐는데 그 법의 처음 시작은 이제 카풀 방지법으로 봤어야 되는데 통과될 때는 타다 방지법처럼 명칭이 됐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건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핵심이 면허 총량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요번에 통과된 법은 1년 뒤인 내년 3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분적인 그 세부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법령상으로만 결정된 것은 면허 총량 안에서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죠. 자연스럽게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이 유행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유행이 있다는 것이죠. 3가지 몇 가지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입 1이 이제 이번 법 개정하는데 사실 타입 1이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인데 뭐냐면 외부의 모빌리티나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안에서 영업을 하려면
기존의 택시 면허 차량 중에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그만큼 사든지 해서 그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라. 대신 이 경우에는 타다에서 문제가 됐던 근로자의 알선 행위,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를 1타입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 기여금을 내라. 기존의 택시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그 타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기여금을 내라. 근데 기여금을 얼마로 내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그게 타입 1입니다. 차량을 임대하거나 산다. 두 번째는 지금 막 확산돼서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 가맹 사업입니다. 타입 2인데 어떤 플랫폼 가맹을 일반 차량이든 그 법인 택시 회사로부터 가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맹 사업이 타입 2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 3은 실제로 지금까지 많았던 유형인데 오로지 중개만 하는 거죠. 그럼 카카오 택시 앱이나 마카롱 택시 앱이나 추가 요금이 붙지 않고 승객과 기사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의 타입이 있고 법 개정에서는 타입 1이 사실 제일 주 안점, 타다나 카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이 문제가 됐었던 중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타입 1은 기여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타입 2로 가맹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뭐 마카롱이 됐던 카카오가 됐던 T1이 됐던 가맹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가맹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든 아니면 부가 사업을 벌여가지고 추가 운임을 승객으로부터 받아서 기사랑 나누든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방향이 좀 설정이 됐고요. 그러려다 보니 타입 2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입 3 중개시장, 지금의 앱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타입 3에 의한 중개 앱을 많이 시장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타입 2의 가맹 사업을 받을 때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저기가 앱이 콜이 많이 떨어지니까 절로 가맹해야지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딱 보면 전체 이 중개 사업의 95% 이상이 사실 카카오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러다 거죠. 보니 타입 2인 가맹 사업을 하는 데서도 카카오가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 타입 3에서 자기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이 부분에 진입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이 지난 3월 6일 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죠. 이제 가능해졌는데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을 지금 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서울, 뭐 경기, 인천, 강주, 대구, 대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잡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또 이 흐름을 우리가 노동조합이 되었던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잡음들이 있는지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죠. 또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장점, 단점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 사례를 좀 들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점은 조금 천천히 얘기로 하기로 하고 단점인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카카오 콜 자체, 그러니까 승객이 콜을 하는 횟수 자체가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냐면 만약에 카카오에 뭐 승객이 많아가지고 콜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 가맹되어 있는 카카오에 가맹되어 있는 차량부터 콜을 주고 그 다음에 일반 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반 기사들이 볼 때 뭐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콜이 이렇게 흘러서 넘쳐서 오니까. 근데 이제 콜수가 팍 줄으니까 원래 순서대로 자기 카카오 가맹되어 있는데 콜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걸 주려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 딱 어떻게 벌어지냐면 카카오 T 블루에 가맹된 차량에만 콜을 몰아주니까 저기는 그 기사들은 수입이 높은데 거기에 가입 안 돼 있는 우리는 콜을 안 주니까 수입이 적다. 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카카오가 의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기들부터 쓰고 남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콜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카카오가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가맹을 하면
기사든 회사든 일정 수입이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만약에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 카카오에 가맹했으면 지금의 수입 수준을 지켜낸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걔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서울 시내에서 9개 택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직영을 하는 게 직영을 9군데래요. 9군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카카오 티블루 의 시스템으로 돌리는 차량이 있고 일반 기사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도. 네. 그리고 근로조건은 똑같은 월 기준금을 하고 추가분에 대한 배분 기준도 똑같아요. 근데 카카오 티블루에 가맹돼 있는 기사들은 콜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기준금을 채우고 추가분의 성과급도 가져가는데, 일반 기사들은 카카오 티블루에 가맹돼 그 차량을 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월 기준금도 못 채우고 상당히 금전적으로 지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통일시켜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통일하기를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들, 모빌리티 사업체는 뭐냐면 자기네 말을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봤을 때 서비스 정신을 좀 하기에 뭐 좀 괜찮아 보이고, 좀 젊고, 뭐 또 승객들을 좀 보았을 때 부담 없고, 뭐 이런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카카오 티블루 기사로 쓰려고 하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업장 내에서도. 그래서 난 카카오 티를 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그런 갈등도 있고, 이제 이건 사업장 내의 문제고요. 다른 어떤 곳, 요게 좀 진화해서 서울에서는 이런 잡음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는 어떤 지역에 가면은 몇 군데 회사만 가맹을 받아서 그걸 전체를 다 카카오로 돌려버리고 나머지는 카카오로 아예 가맹을 안 받아요. 그 비율을 20% 정도로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카카오 티블루에 가맹된 회사의 근로자들은 수입이 좋은데 카카오 티블루에 가맹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기사들은 수입이 작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한 사업장 내에서도 그렇죠. 가맹이 되어 있는 택시, 가맹이 안 되어 있는 택시, 그렇죠. 그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별로도 가맹이 되어 있는 사업장, 그렇습니다. 가맹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장, 예.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부산지역본부라 칩시다. 부산지역본부 내에서도 우리 조합원인데, 우리 조합 분야인데 이분에는 가맹이 돼 있고 이분은 가맹이 안 돼 있으면 일종의 어떤 조합원 상환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갈등이 실제로 다른 지역 본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도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택시는 이용 승객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있던 방침, 그 젊고 친절하고 또 좀 성실하고, 이런 분들이 택시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저도 비록 이 택시 쪽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승차 거부도 당하고 불친절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택시를 꾸준하게 타면서 하는 입장이고, 일반 승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택시가 가장 고질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게 이제 승차 거부나 불친절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승차 거부나 불친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의 그 구조를 고치는 게 문제지. 사람을 바꿔가지고 당장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서비스 정신 좋고 하더라도 산악금 못 채우고 계속 곧 딱지 날라오고 하다 보면은 본인도 급해서 승차 거부하고 불친절해지는 구조가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그렇게 사람 마스크만 바꿔가지고 뭐 승객들이 갑자기 단기간에 좀 넣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고 마스크만 바꾼다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근로조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맹 택시가 나은지 비가맹 택시가 나은지. 이게 최초에 카카오 티블루가 서울에서 출연했을 때는 월 기준금 500만 원에 500을 넘어서면 5대 5고 500 기준금을 채우면 260급여였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500만 원이 기준금이었다는 기준금 거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산업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월 기준금. 맨 처음에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바로 전액관리 월급제의 전형이다. 플랫폼 택시의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그 카카오 T블루의 최초 근로조건이 500만 원 기준에 260만 원 급여, 추가분은 5대 5였는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었죠. 일종의 프로모션인데 기사가 26일 동안 성실하게 시간 채우고 콜 한 번도 거부 안 하고 했는데도 500만 원이 안 되면 예. 회사 가져갈 240이나 기사 가져갈 260 중에 부족한 돈은 우리 카카오가 내겠다. 1년 동안. 그런 그 프로모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사들 입장에서 260급여가 보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초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500만 원이 이르지 못하면 카카오 자기들 돈을 내야 되니까 500만 원 기준금을 채울 수 있게 그 카카오 기사들한테 콜을 엄청 몰아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500만 원 이상 기준금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게 왜 카카오 기사들은 이렇게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느냐. 그게 거기에서는 좀 쟁점이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500만 원을 채우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11시간 정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때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제 콜을 거부하면 급여에서 손실이 있어요. 무조건 콜은 강제적으로 다 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급여가 선정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 콜에 종속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500이라는 기준선을 채우기도 어렵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다시 좀 기준금이 내려가고 임금도 내려가서 한 420, 30선의 기준금에 6대4 성과급에 급여는 190에서 22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 택시가 아니라 가맹 택시, 예. 카카오가 직영하는 곳에 기사들의 급여 수준이 그렇게 다운이 됐어요. 이제 500까지 맞춰줄 정도로 콜을 몰아줄 상황이 안 되니까 카카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기준금은 채울 수 있는 게 현재 카카오다 보니 코로나19 전국이 바뀌면서 이제 예전에 카카오의 과도한 노동이 하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카카오에 가입돼 있냐 안 돼 있느냐에 따른 수입 차이가 지금 극명하게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는 걸로 좀 변이했죠. 근데 그래서 대전 대구를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맹을 하는 택시, 안 하는 택시 차이가 월 15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수입의 차이가. 네. 대구의 경우에 월 150이나 차이가 나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카카오 기사 한 450을 번다면 한 달에 납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일반 기사 한 3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아니 서울이 지금 제가 듣기보다 완전히 다른데 서울이 300 일반 기사들이 300 정도라면 300 초반대. 거의 뭐 부산 지금 수준인데요.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상당히 수익금이 서울이 줄어든 건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초반대. 근데 카카오를 하는 그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450 한 이상. 450 이상. 어쨌든 그래도 한 100만, 정도 100만 이상 나죠. 차이가 나고 있는 그렇게 상황이네요. 봤을 때 대구 쪽에서 150만 원 차이 난다는 게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서 일반 기사들이 카카오를 그런 가맹 택시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겠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죠. 욕망이 분명히 있을 수입이라는 것 차원에서 같고. 그렇죠. 자, 그러면